이거 왜 써놨지? 진정한 창작은 없다라는 걸,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말을 하고 싶었나 본데? 예를 들면은 이 십지로나 익선동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최근에 새롭게 트렌드로 떠오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창작이 아니잖아. 공간을 재구성한 거잖아요. 요즘 미국에서 가장 트렌디하다고 일컬어지는 뮤지션인 더 위켄드조차도 어른들한테 들려줘 보세요. 뭐야 이거 옛날 노래 아니야? 아 그럴걸? 더 위켄드 알죠? 이 노래 나는 이거 진짜 어렸을 때 옛날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들었던 느낌의 음악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은 가장 트렌디한 음악이래. 그래서 이 창작이란 거는 사실상 너무 힘들고 엄두가 안 나는 일이다. 영상을 만들기 전에 실행에 옮기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작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창작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거냐면 2m짜리 봉을 이마에 세우고 중심을 잡으라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긴 있어요. 내가 태양의 서커스 같은 데서 본 것 같아. 해내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지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그런데 계획표를 따라하는 거는 2m짜리 봉을 들고 한 10km를 걷는 거랑 똑같은 거지. 힘들어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다 갈 수는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거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건 뭐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려면 창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시작이 된다. 스토리보드가 뭐냐면 그냥 실행 아니에요, 실행안. 계획하고 실행하면 완성이 되잖아. 그냥 딱 세 단계 아니야. 스토리보드를 만들면 촬영, 그냥 찍으면 되잖아. 디자인, 그냥 하면 돼. 그리고 편집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마치 어려운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으면 10km를 걷는 것처럼 그냥 힘든 과정을 인내만 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내가 10km를 걷든 100km를 걷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니까 출발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90%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핵심은 결국 톤 앤 매너를 결정해서, 그러니까 테마를 결정해서 실행시킬 수 있는 디테일을 도식화한 게 결국에 스토리보드입니다. 그러면은 스토리보드를 한번 봅시다. 음, 커머셜 영상의 스토리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애기들이 사용하는 뷰티랑 패션 광고 영상이었어요. 그냥 표지 넣으면 돼, 이렇게. 표지 넣고, 그 다음에 목차를 넣으면 되죠. 뭐, 톤앤 매너, 아까 제가 테마 같은 거라고 그랬죠. 톤이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뭐 색깔, 밝기, 모양의 형태들, 뭐 그런 게 어떤 게 중심으로 많이 화면에 들어가 있는가, 이런 모든 시각적인 요소들을 톤이라고 그러고, 매너는 그 시각적인 요소들을 전개해가는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영상을 막 빠르게 보여준다면 다이나믹한 느낌이 날 거고, 아니면 이걸 되게 천천히 보여준다면 조금 더 서사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영상의 테마가 되거든요. 이 두 개를 결정을 해서 레퍼런스를 도출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하는 레퍼런스는 참고 자료를 한 번 더 나의 목적에 맞춰서 가공을 해갖고 내 결과물과 거의 흡사한, 거의 90% 이상 싱크로가 맞는 최종적인 영상을 도출을 하는 걸 레퍼런스로 봐요. 내가 처음에 머릿속에 그렸던 모습이 바로 얘니까 얘를 따라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뒤로는 이거를 완성시켜주는 요소들을 디테일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 공간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해서 부가적으로 어떤 소품들을 넣어서 그 이미지를 보강을 해줄 것이며 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지 혹은 뭐 사람이 없다던가 아예 아니면 동물이 나온다던가 그리고 그 나오는 피사체가 어떤 모양을 하고 나오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장소는 어디에서 촬영을 할 건지랑 그 촬영을 뭐 어떤 순서로 할 건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계획과 그걸 실행하기 위한 디테일적인 요소들과 그리고 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 이 모든 게 하나에 다 담긴 게 바로 스토리보드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까 인덱스에 본 대로 테마라 그랬죠. 톤앤 매너를 먼저
차용할 영상들을 찾는 거야. 어떤 느낌을 내고 싶은지랑 가장 힌트가 될 수 있는 비슷한 영상을 일단 찾아. 엄마, 오늘은 한국어 평범한 일상에 왜냐면 일단 애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 귀여운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좀 편안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스타일리시한 거랑은 안 어울리잖아. 그냥 누가 생각해봐도 그지. 아 일단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톤앤매를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 청학적인 요소들 골랐어. 판권을 사가지고 쓰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을 고르다가 이 느낌이 가장 좋겠다라고 선정을 한 게 이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쓰였던 OST인데 이런 느낌의 음악이야. 그러면 이미 이러이러한 느낌의 배경에서 이러한 템포의 영상으로 이런 음악이 뒤에 깔리면서 나온 영상이다. 테마 선정이 끝난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디테일들을 준비를 하면 돼요. 받쳐줄 수 있는 디테일들.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그냥 굉장히 미니멀하고 심플하게 색도 없이 그냥 잔잔하게 자막이 나왔으면 좋겠더라고. 왜냐면 이쪽에서 그 애기들이나 공간에서 어린이들에 맞게 되게 컬러풀하고 다채롭게 주고 싶었거든. 밝은 느낌으로. 근데 자막까지 색깔이 있고 막 이게 크면은 오히려 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해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막은 그냥 이런 느낌으로 줘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래픽 꾸며주는 요소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스트로크 애니메이션. 막 굉장히 화려하고 막 큰 효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 맞죠? 아까 그 어린이들 나오는 알록달록한 영상들이랑.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커머셜 영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품이 중요해. 커머셜 영상은 연예인을 뒤에 세우고 제품을 앞에 놔요. 그래서 이 제품에 이렇게 스트로크 같은 거를 트래킹을 해갖고 사람들 시선이 이 제품을 좀 더 볼 수 있게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느낌을 중요하게 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게 뭐 파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제품을 강조를 해줘야 돼요. 소셜미디어랑 해시태그의 디자인을 차용을 해갖고 조금 더 뭔가 바이럴하게 회자되는 그런 제품처럼 느껴지게 표현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랑 제품 내용을 자막으로 그냥 띄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시태그 디자인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트렌디하고 힙한 것처럼 꾸며주고 싶었던 거지 나는. 광고는 30초 혹은 뭐 15초 짧게는 막 8초 안에서 되게 많은 거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 왜냐면 그 광고를 한번 만들어서 송출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최대한 우리 브랜드가 제품에 대해서 많은 어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길게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면에 여러 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막 넣어버리면 일단 미관적으로 굉장히 엉망이 되기도 하고 이미지랑 카피가 겹쳐버리면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USP만큼은 이렇게 분리를 해갖고 이런 걸 레이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디자인적 요소로 조금 더 심플하고 명확하게 보여줘야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상이 이쁘게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상업적인 요소야. 커머셜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금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이런 톤앤 매너와 이런 소리로 전체적인 테마를 이러이러한 보강 요소들로 디테일을 정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에 맞춰서 짜집기를 해놓은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목표한 영상이 이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까지 편집을 해놓은 나에게는 레퍼런스이자 브랜드에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가져오겠다라는 예측 자료이자 각 파트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걸 참고로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눈에 명확하게 보여지면 훨씬 전달을 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이해를 하는 사람도 쉽습니다. 엄마는 비건을 꼭 확인하세요. 나가기 전에 바르고. 나 이뻐. 엄마 잘 잤어요. 친구들과 놀고 씻을 때도요. 나 깨끗해. 너무 편하다 헤헤. 제 피부에 직접 닿는 거라 꼭 확인하는 거래요. 하루의 시작과 끝, 몸주르로 선택이 쉬워졌어요. 몸주르만 기억하면 다른 고민 없이 오직 아이에게만 집중. 아이에게 필요한 웨어에서 케어까지. 나의 하루 몸주름. 여러 가지 영상을 다 짜집어갖고 전체적으로 스토리라인을 완성을 하고 이렇게 약식으로나마
내가 실제로 넣을 자막들을 구현을 하고 로고도 넣고 제품 위치가 있으면 표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봤던 이 한 편의 영상, 즉 내가 만들겠다라고 계획한 결과물이 총 21컷이 되거든? 그럼 이거를 프레임별로 다 찢어놓은 거야, 대표 장면들을. 그래서 이 각 촬영해야 될 장면들마다 거기에 들어갈 나레이션의 자막을 표시를 하고 계략적으로 이런 씬이다라는 내용을 넣고 설명서처럼 만든 게 지금 이 페이지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또 짜는 거야. 지금 위에 상단에 위치한 이 컷들은 모두 이런 느낌의 공간에서 촬영할 거다. 이 컷들은 이런 공간을 디자인해서 촬영을 할 거다. 그리고 이런 컷들, 그럼 피부와 관계되는 느낌의 컷들은 이렇게 공간을 디자인해서 여기서 촬영을 할 거다. 이런 컷들은 이런 복도처럼 느낌을 만들어서 촬영을 하겠다. 어떤 컷들을 어떤 공간에서 촬영을 하겠다라는 나의 계획인 거지.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인 촬영 장소. 내가 의도한 공간과 그 실제 공간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 실제 공간을 참조를 해서 변형과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계획표는 디테일하게 나와요. 자,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 공간, 이게 실제 공간이죠. 스튜디오. 실제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이러이러한 컷들을 찍을 겁니다. 근데 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튜닝해서 찍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소품들이 있으면 이렇게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라고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사람이 나올 거고요.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서 이러한 머리카락을 해서 이런 옷을 입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출연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미지로 화면에 비춰질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아직 찍지는 않았지만 이게 없으면 계획하는 나도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고 같이 준비하는 사람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모든 걸 다 시각화해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 내용들도 동일해요. 그냥 반복이야.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 다 했으면 그거를 몇 월 며칠 날 어떤 순서로 하겠다.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들고 가서 내가 제작을 해서 이거처럼 나오면 나는 성공을 한 거잖아. 실제로 엄마는 비건? 이 계획표를 그대로 들고 나가서 촬영을 해서 가지고 돌아온 영상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소리를 꺼놓고 이거랑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스토리보드, 그리고 이게 실행해서 나온 결과물. 엄마는 비건? 비건을 꼭 확인한대요. 나가기 전에 바르고 아, 이뻐. 엄마 잘 잤어요. 놀고 와서 씻을 때도요. 아이, 깨끗해. 너무 편하다. 제 피부에 닿는 거라 꼭 확인하는 거래요. 하루의 시작과 끝. 몽주르로 선택이 쉬워졌어요. 몽주르만 기억하면 다른 고민 없이 오직 아이에게만 집중. 아이에게 필요한 웨어에서 케어까지. 나의 하루 몽주루. 창작은 어렵지만 창작을 하지 않고 레퍼런스로 스토리보드를 다 잘 만들었더니 계획표 따라하기는 힘들지만 할 수 있더라. 레퍼런스를 잘 찾아가지고 이거를 재구성해서 계획표를 만들자. 그 후에는 그냥 촬영해 와가지고 편집하면 끝납니다.